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신청해주신 이 벨로다인 라이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말하자면 말이죠, 2020년 7월 2일날 그래프 인더스트리얼 코프라는 회사와 합병을 한 기업으로 자율주행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자동차 주변의 도로 환경 및 자연 환경, 그리고 자동차들이 감지가 되는데 이러한 센서들을 중심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라이다는 어떠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가 있지만 이 PPT 자료를 기반으로 임원진들이 나눈 대화록을 기반으로 자료를 전달드린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2017년 라이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로보틱스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매핑이 있고요. autonomous vehicle로 자율주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2020년 오늘날의 포트폴리오는 조금 다르죠. 여기 보시면은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해가지고 ADAS가 있고요. Robotics and Industrial, Mapping, Shuttles, Smart City, Delivery, 그리고 Autonomous Vehicle로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비즈니스 모델이 다각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여기 2017년 라이다 제품을 보시면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리고 적은 종류의 제품들이 있었고요. 게다가 낮은 내구성, 라이다 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전에 비해서 제품이 훨씬 저렴해졌으며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개발되었고 높은 내구성과 드론과 같이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오게 된 과정을 여기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라이다는 2005년부터 많은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헐로부터 투자를 받아 첫 리얼타임인 3D 라이다 HDL64E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1kg보다 더 가벼운 라이다 퍽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포드와 바이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샌호세의 공장을 만듦과 동시에 아다스용 라이다, 벨러레이, 그리고 높은 레솔루션을 갖고 있는 이 알파 프라임 또한 개발을 했죠. 2018년 말에는 니콘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2019년에는 가까운 물체를 감지해주는 이 벨라돔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아 벨라빗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데까지 이르게 되죠. 이렇게 많은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변을 감지해주는 센서들을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서 2024년에는 680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이미 16개의 계약을 통해서 50%의 매출액은 달성을 했고요. 300개 넘는 고객사들과 55개 이상의 특허 및 특허를 기다리고 있는 제품이 있고요. 더해서 4만 개 이상의 제품이 팔려나감으로써 벨로다인 라이다의 제품은 점점 경제적 규모를 더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개에 대한 계약 내용은 이 사진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4년 684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건을 봤을 때 이미 326밀리언 달러를 찍어서 47.7%로 50% 가까이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여기 Last Mile Delivery, Robotaxi, ADAS, Shuttles, Mapping, Robotics, Smart City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Last Mile Delivery와 Robotaxi 그리고 ADAS 쪽에서 매우 큰 매출액 비중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참고로 300개의 고객사들을 예를 들면 말이죠. 여기 니오도 보이네요. 바이두, 화웨이, 인텔, 엔비디아, 허니웰, 삼성, 로키드 마틴, 혼다, 퀄컴까지 정말 많은 기업들을 고객사들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벨로다인 라이다의 제품들이 실제로 자동차에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실제로 자동차에는 어떻게 설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말이죠. 여기 울트라소닉 센서 시스템 및 레이더 말고도 많은 라이더의 제품들이 자동차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천장에 두 개의 HDL 라이다가 보이고요. 사람들을 감지하기 위해 자동차 쪽의 모서리에도 이렇게 라이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후륜 쪽에 보시면은 파워에 관련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쇼어 파워 같은 경우는
여기를 통해서 자동차에 보관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추출을 할 수도 있고요. GPS의 기술 또한 있는데 여기 IMU와 함께 사용되는 듀얼 안테나 GPS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두 개의 안테나가 있으면 자동차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주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테나가 한쪽에만 달려있다면 실제로 자동차가 주행을 해야 주변을 그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라이다의 데이터, 카메라 데이터, 그리고 레이더 데이터를 전부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라이다가 어떻게 실제로 자동차에 사용되는지를 봤으니까요. 라이더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한번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다인 라이다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라서 재무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제공해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매출액 상태를 보고자 합니다. 이 gross margin이라 함은 매출액 빼기 비용입니다. 이렇게 2019년에는 33.8밀리언 달러를 기록한 반면 2020년에는 말이죠 32밀리언 달러로 그렇게 큰 증가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70.6밀리언 달러의 gross margin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것은 대만에서의 위탁 생산을 통해서 많은 비용 절감에 의한 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stablish Low Cost Production in Thailand라 적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제품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로 인해서 31.5% 했던 이 gross margin이 위탁 생산 덕분에 46.4%까지 gross margin이 향상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그리고 2024년의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219.5밀리언 달러 그리고 395.3밀리언 달러를 갱신할 예정이며 이는 소프트웨어를 기반한 상품의 공이 클 것이라고 회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면은 Purpose-built software to drive the further margin expansion이라 해가지고 벨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갖고 있는 하드웨어 내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gross margin 부분에서 봤으니까 이번에는 EBITDA와 free cash flow를 통해서 한번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EBITDA를 보시면 말이죠. 마이너스 52.8% 그리고 마이너스 51.2%로 지금 꽤나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EBITDA란 순이익에서 이자와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을 차감하기 이전의 이익으로 영업활동의 성과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순이익 또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2021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적자가 줄어들더니 말이죠. 2022년부터 흑자 전환을 하고요. 2023년 그리고 2024년에는 매우 크게 흑자를 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만에서의 위탁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품 확장 및 자율주행이 점점 보편화됨에 따라서 나온 지표가 되겠습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 또한 그것에 맞춰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란 영업 활동을 하고 남은 돈인 Operating Cash Flow에서 기업에서 측정한 예산을 뺐을 때 나오는 것을 Free Cash Flow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결국 기업에서 영업 활동을 전부 다 하고 뺄 거 다 빼고요. 얼마가 나에게 남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2년부터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103.7밀리언 달러의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EBITDA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해주니까 기업에서는 원활한 프리 캐시 플로우가 생길 것이고 이는 투자 활동 및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될 것이죠. 벨로다인 라이다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지금 라이다는 적자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 흑자가 나기까지는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밸런스시트의 내부를 들여다보고요.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캐시와 부채를 파악함으로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SEC 공식 홈페이지의 8K 리포트입니다. 여기서 밸런스시트는 크게 Asset과 Liability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Asset 쪽을 분석해 보시면 말이죠. Cash and Cash Equivalent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뜻합니다. 여기 벨로다인과 그래프가 합병을 2020년 7월 2일날 했다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당연히 합병을 했으니까 양사의 자산 또한 더해지게 되겠죠. 원래 벨로다인이 갖고 있던 이 캐시는 말이죠. 벨로다인 as adjusted를 보시면은 36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보유 현금인 267밀리언 달러가 합쳐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merger related pro forma adjustmen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괄호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뜻하고요. 괄호가 아닌 것은 플러스를 뜻합니다. 당연히 합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죠. 그러니까 자산을 더해줬을 때 당연히 합병으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 또한 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벨로다인이 갖고 있는 이 현금 265밀리언 달러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벨로다인이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을 보시면은 36629죠. 참고로 여기 thousands라 되어 있죠. 공이 3개가 분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갖고 있던 현금 자산을 넣으면은 267,633을 더하면은 304밀리언 달러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합병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빼줘야겠죠. 그러면은 1801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240이 또 있습니다. 240을 또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 37,538 괄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37,538 빼주고 여긴 괄호가 없으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375 이렇게 해주면은 265밀리언 달러가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벨로다인이 갖고 있는 캐시는 265밀리언 달러임을 알게 됐고요. 여기 account receivable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월 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35밀리언 달러 정도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inventory는 이제 재고라고 해서 17밀리언 달러치의 재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total current assets는 333밀리언 달러인데 결국은 저희가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이 캐시입니다. 그래서 265밀리언 달러라는 부분이 캐시로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liability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iability 쪽을 보시면 account payable 해가지고 이건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약 7밀리언 달러가 잡혀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account receivable 35밀리언 달러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여기 current liability라 있죠. 23밀리언 달러가 잡혀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deferred revenue가 되겠습니다. deferred revenue 같은 경우는 15밀리언 달러 정도가 잡혀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자동차를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차를 살 때 계약금을 내고요. 나머지 돈은 차를 받으러 갈 때 내지 않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돈을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deferred revenue로 처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장부상. 나중에 고객이 차를 받으러 감과 동시에 지불을 하면은 그때 그 deferred revenue가 revenue로 잡히고요. deferred revenue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일단은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deferred revenue로 부채상으로 잡아놓는 것이지 실제로 부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long-term liability가 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26밀리언 달러가 잡혀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5년, 10년, 15년에 걸쳐서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채 부분을 알아보았고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약 265밀리언 달러 정도 되니까 말이죠. 여기서 빼야 되는 부분인 current liability를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ferred revenue는 생각할 필요가 없댔으니까 치지 않고요. 여기 other long-term liabilities에서 26,299를 뺍니다. 그래서 이 current liability를 갚고요. 그 다음에 이 long-term liabilities를 갚고도 자그마치 215밀리언 달러가 남습니다. 즉 벨로다인 라이더는 굉장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충분한 체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번에는 벨로다인이 추구하는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라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향상시킴으로써 지금 현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 Margin Expansion through Increasing Software Content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게 이 부분인데 그 소프트웨어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ARAS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스템은 주변 민간인 또는 자전거의 주행자들을 감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밤이라는 환경에서는 더욱더 낮은 감지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이다는 말이죠. 밤이든 낮이든 그게 자동차가 되었든 자전거, 사람들이 되었든 간에 성공적으로 감지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현 속도에 따라서 미리 충돌 가능성을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흐름을 여기 이 그림 Product Mix Trend by Revenue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만 해도 여기 Surround View 라이더가 대부분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드웨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0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까지 소프트웨어 부분인 이 벨라 패밀리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드웨어 자체로의 수익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익을 넓히려고 회사가 방향을 잡는 것이고, 소프트웨어가 4차 산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라이다 비즈니스의 포트폴리오는 이 사진과 같이 굉장히 미래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다스, 자율주행, 그리고 Delivery, Mapping, Robotics and Industrial Shuttles, Smart City에 관련된 이 165개에 상당하는 프로젝트는 2025년쯤에는 말이죠, 800만 개의 제품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다스와 자율주행 그리고 딜리버리 쪽의 발전이 크게 눈에 띕니다. 이번에는요, 경쟁사들과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벨로다인 라이다가 갖고 있는 포텐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Y축을 보시면 말이죠, 매출액 성장률이 있고요, Gross Profit Margin이 있고 EBITDA Margin이 있습니다. 그리고 X축에는 라이다의 경쟁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컴퓨팅 플랫폼 부분에서는 엔비디아와 자이링스가 있고요, 비전 베이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모바일 아이와 엠바렐라가 있죠. 그리고 Disruptive Auto Tech Players 쪽에서는 니콜라나 테슬라 등등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매출액의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예측된 성장률은 각각 65.2% 그리고 66%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사들의 매출액 성장률 중간값이 약 26.4%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라이더의 성장률은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Gross Profit Margin은 매출액 빼기 비용으로 라이다는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53.3% 그리고 57.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들의 Gross Profit Margin에 대한 중간값이 2021년 기준으로 37.7%임을 본다면은 라이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성장률 또한 굉장히 높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EBITDA 마진 같은 경우는 순이익에서 이자와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을 차감하기 이전의 이익으로 영업활동의 성과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벨로다인은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13.8% 그리고 21.8%의 EBITDA를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EBITDA 중간값은 말이죠, 2021년 기준으로 15.8%를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것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면모를 보이고는 있죠. 그렇지만 이 테슬라가 보여주는 15.6%의 EBITDA에 비했을 때는 라이다가 신생 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라이다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라이다의 주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장한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회사가 꾸준히 적자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반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3분기에는 라이다가 어떠한 실적을 낼지는 미지수이지만 좋은 실적을 내어서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을 앞당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는 부채보다는 현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만한 체력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벨로다인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4차 산업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에서 뺄 수 없는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대응할 수 있는 라이다 제품들은 테슬라 이외의 자동차 기업에게는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벨로다인 라이다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리뷰했으면 하는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주셔요. 최대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